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배움의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11강부터는 지난 10강까지는 펀더스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풍성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특별히 데이터임 인덱스의 장점들, 그 인덱스 쓰는 방법들, 또 여러 가지 시각화 문제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우리 목적은 주가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는 주가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시계열 데이터죠. 가장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가를 잘 예측하고 맞춘다, 이런 그런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지, 또 특별히 지도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그 LSTM을 통해서 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강화학습까지 가서 기계학습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들을 다지고, 또 그러므로 해서 좀 더 미략적인 방법으로,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을 인공지능을 해보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다 다루지 못하는데요. 특별히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고, 특별히 파이썬이 좀 약하신 분들은 자주 좀 찾아보셔서 하시면 따라오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관점 속에서 많이 제가 설명합니다. 개발자보다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딥러닝처럼 그냥 배축감 예측을 통해서 선형 예측을 이제 해본 거였죠. 선형 데이터에 대해서 지도학습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 가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은 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죠. 뭐 코로나 데이터가 매일 변하잖아요. 그리고 누적되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죠. 자, 이제 말씀드린 11강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그 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백그라운드 이론도 잠깐 설명하고요. 그리고 요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이제 예측하고 그래프로 시각화까지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롤링 윈도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윈도우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이 개념을 잡지 못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고 무엇을 출력을 만들려고 하는지 입력과 출력이 명확해야 되죠. 컴퓨터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 우리가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 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22평, 이게 이제 롤링 윈도우예요. 22동 평균, 22평, 20일간의 이동 평균을 가지고 주가를 뭐 정배열이 되었다. 20일, 60일, 122평을 가지고 정배열이 되었다, 역배열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추세를 예측하고 그러죠. 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점차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윈도우라는 개념인데 22평은 20윈도우를 쓰는 건데요. 윈도우라는 개념을 반드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계열 데이터의 순서의 의미를 살리면서 데이터 일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종의 데이터 창인데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 엑스트레인인 거죠. 엑스트레인 데이터예요. 엑스트레인 행렬 데이터. 이것이 윈도우 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계열이 아닌 것들은 뭐 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계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떨어지고 있으면 아, 더 떨어지겠구나 의미가 이렇게 보고, 또 순서가 이렇게 또 올라오면 아, 더 올라가겠구나 뭐 이렇게 좀 뭐 단순히 뭐 예측할 수 있겠죠.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래서 그 순서적 의미를 어느 만큼 잘랐을 때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윈도우라고 한다. 그래서 20일 평균하면 요거 20개죠. 20개의 데이터, 들어온 20개의 데이터를 여기 이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니까요.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 20개가 이제 가지고 와서 평균을 냈더니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 값이. 그래서 여기로 예측한 거죠. 20일 평균으로 가지고 20인도를 가지고 예측하면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0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X트레인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값이죠. Y트레인. Y트레인은 뭐예요? 이 Y트레인의 예측값은 22평이죠. 예측값은 22평이에요. 그 실질적인 Y값은요. 실질적인 Y값은 여기에 있죠. 그래프상에서. 그 다음. 그렇죠. 이게 이제 윈도우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또 얘기하면 뭐 영어로 한번 문장을 얘기해 볼게요. I study math mathematics죠. mathematics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study hard 뭐 그냥 study mathematics만 합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전에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하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 이제 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러는 거죠. 수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참 어렵잖아요. 요새 수포자도 많고. 수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수학을 하다가 뭐 시험을 쳤는데 어려워서 그래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너무 빡세게 시켜. 그래서 오늘 I studied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블랙박스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예측하려면 이게 수학이 어려웠다는 걸 막 얘기하고 수학 얘기를 다 했던 문맥이죠. 이 시계열 앞에 들어왔던 이 문맥이 의미를 갖고 이렇게 자르니까 I study 나오면 그 다음에 뭘 넣을 수 있어요? 수학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수학을. 그렇죠? 이렇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요. 구조가. 그럴 때 이런 시계열 요거와 요까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만큼 수학이라는 것들 들어갔던 것들을 문맥을 자르면 요런 것들에 여기에 수학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얼마만큼 자르느냐, 이런 부분을 윈도우라 데이터를 순서로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군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챗봇에서도 당연히 이런 걸 쓰게 되고요. 이거 뭐 문장으로도 기억할 수 있고 음소로도 기억할 수 있고 자소로도 기억할 수 있어요. 윈도우를. 뭐 자소 10개, 뭐 음절인데 뭐 10단어 뭐 이런 걸 윈도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패턴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각해 본다면 학습이 됐는지 안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지도 학습을 할 건데 시계열 데이터로 지도 학습할 건데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뭘로 넣을 것인가. 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22평 이동 평균을 가지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후행성이죠. 왜 20일간의 평균하고 거기에서 뒤부터 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 20일간은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성이죠. 여기 갔는데 이만큼밖에는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항상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충 이거보다 큰 뭐 기간이 넓은 쪽에서의 추세, 큰 추세, 뭐는 예측할 수 있죠. 뭐 우상향한다. 이렇게 뭐 폭락 맞은 다음에는 우상향한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뭐 폭락이라기보다는 뭐 조정을 하고 우상향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뭐라고 요 자체가 엑스트레인이 돼요. 요 데이터 길이 20개가 20일 평균으로 한다면 20인도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20일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평균을 써도 되고 뭐 평균을 그냥 써도 되지만 20개를 가져와서 엑스트레인을 학습시키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게 20개가 하나의 패턴으로 문자처럼 이렇게 문자처럼 뭐 문장의 문자처럼 I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요만큼이 스터디예요. 스터디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큼을 예측할 때 뭐예요? 매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패턴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윈도우란 시계열 데이터의 순서를 기억하면서 들여다보는 일종의 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트레이는 2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Y트레이는요. 요 하나죠. 하나. 그렇죠? 아니 요거는 예측값이고 여기죠. 그래서 이 에러가 이만큼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가장 줄이면 비슷하게 이제 에러를 줄여놓으면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부터 온 놈을 이제 예측값이고 얘는 실질적인 값은 요 다음 값 21번째 데이터가 뭐라고요? Y트레인이 되는 거죠. 21번째, 22번째 이게 이제 21번째부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X1이 되는 거는 요거 하루 또 미는 거죠. 그렇죠? 하루 동안 밀어서 하루 더 가서 20번째 값이 X트레인 그리고 Y의 첫 번째 값은 22번째 값이 되겠죠. 22번째 값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X의 N번째 값은 20개를 N만큼 늘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와서 뭐 이 정도 뭐 됐다고 칩시다. 이만큼이 N번째고 그 다음에 YN은 뭐예요? 요 다음 값. 요 다음 값. Y는 정답이고요. 여기 22평은 우리가 예측값인 거죠. 그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를 알기 위해서 롤링 윈도우를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걸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죠. df spy.close 그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종가 스파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가져와서 종가죠. 클로즈는 종가. 2010년도 것만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데이터임 인덱스에 이게 좋다고 그랬죠. 그냥 월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슬래싱 해줘요. 2010년도 것만 가져와서 그려라. 이름은 스파이 롤링 윈도우라고 민우를 해라. 그렇죠? 레이블 스파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레이블이 안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 어 레전드를 안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여기다 레전드를 넣으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이 파란색 스파이라고 들어갑니다. R20은 어쨌든 22평은 판다스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인데 요 롤링 20으로 해서 하나의 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종가 22평을 넣고 그 다음에 찍는 겁니다. 플랫. 어떻게? 축을 공유해서. 그러니까 이 위에 또 찍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위에 분홍색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윈도우 개념만 잡으시면 충분히 62평은 뭐냐면 60개의 윈도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처음 데이터부터 손이 이렇게 삐꾸냐 삐꾸가 나네요. 똑바로 안 가지네요. 그냥 네모를 그리면 되겠군요. 미안합니다. 바보 같아요. 이만큼이죠. 그쵸? 이만큼을 가져오는 거예요. 60일간. 그걸 가져와서 롤링이니까 60개를 하나씩 1일만큼 굴려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 평균.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했지만 이렇게 시리즈 타입을 하면 그 다음에 펑션으로 올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펑션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뭐 122평, 122평 평균 마찬가지죠. 122평은 어떤 게 된 거예요? 윈도우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120개를 가져온 거죠. 그렇죠?
20일 평균을 얘기하는 건 주가에서 보통 이제 막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건 이제 뭐 랜덤 비헤이비어 방식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고요. 하지만 좀 장기 추세 60일 이상, 석 달 정도 이상은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20일 평균, 60일 평균, 122평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바뀌는 요 순간이 뭐예요? 뭐 골든 크로스 정도 되겠죠. 요 종이. 그렇죠? 뭐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다 바뀌었을 때 골든 크로스. 여기서부터는 우상향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중장기일 때 이게 잘 이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일을 본다는 건 석 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이게 3번 간다고 하면 1년치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까지 볼 때 이게 바뀌었다. 계속 어느 정도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게 연으로 생각할 때 계속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이게 120일을 통해서 이 정도 왔는데 여기서 그냥 하루아침에 폭락한다? 뭐 이슈가 있어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 사온 이제 세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볼린저 밴드는 무엇이냐? 이제 볼린저 밴드는 이제 요 이동 평균에서 20일 이동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을 밴드를 잡은 거예요. 2시그마 정도로. 마이너스 2시그마. 그래서 이거 변동폭을 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는 매매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상단을 치고 들어올 때 여기 상단을 치고 이 중간을 들어올 때 매도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상단을 치고 다시 들어올 때 올라갈 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단을 치고 중간에 안 왔죠. 여기는 하단을 치고 중간에 왔죠. 그럼 여기서 매수한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뭐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분할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상단을 치지 못했죠. 그렇죠? 상단을 치지 못했으니까 좀 나도 보고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 근데 상단을 치고 여기 들어왔죠. 매도 1차 매도. 다시 상단을 치고 다시 들어왔죠. 2차 매도. 그러면 이게 분할해서 이렇게 매도해 버리면 이만큼 여기 평균이 이 정도 되겠죠. 아니죠. 좀 더 내려가야 되나요? 뭐 한 여기 5번 분할해서 샀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평균값이. 근데 여기 매도를 하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빈둥만 하려 매도 매수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는 건 변동폭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사고 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변동폭을 보고 폭을 많이 늘리면 다시 돌아오고 평균으로 회귀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밑으로 너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이거를 좀 보는 거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좀 사갖고 올라갔을 때 파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뭐 크게 제가 개념을 얘기했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보면 이런 거죠. 이제 롤링 함수를 구하는데 함수를 줘서 데이터를 넣고 윈도우를 넣습니다. 이 롤링에는 이제 다 윈도우가 들어가 이제 그렇죠. 20일 평균이면 여기 위 2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대충 뭐 종가나 뭐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일 평균 값에다가 뭐 해요? 여기다가 아까 평균을 썼는데 뭘 해요?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편차를 주면 그 다음에 이 편차를 가지고 2시그마 하나 또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함수를 정의하고 콜론 그리고 안에 뭐 이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로 이제 가져와서 쓸 때는 주의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인자로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리턴할 때 무엇을 리턴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여기는 get rolling standard deviation이죠. 그래서 이제 rolling standard deviation을 얻는 거예요. 그 값을. 그래서 두 번째는 정의는 이게 뭐예요? 볼린저 밴드를 하려면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리턴된 시그마 값을 가지고 오면 여기 리턴이 아니고 롤링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져오면 그거를 2배를 곱한 걸 어퍼 밴드, 로우한 거를 뺀 거를 마지막 밴드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정의하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겠죠. 볼린저 밴드 상하단 정의를 하면 이거 이제 이 구조는 알겠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상하단을 구하고 이 판다스 포맷을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돼. 이 두 개 가지고 정의. 여기 보시죠. 실질적으로 구하는 건 뭐 롤링 민이고요. 여기 이제 시리즈 데이터를 2010년 걸 넣고 롤링 윈도우는 이 20개 22평을 쓴다는 얘기죠. 상하단 값을 계산하는 건 거기다가 그냥 여기 나온 거를 시그마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다 뭐 판다스 프레임이겠죠. 여기서 보면 데이터를 반환하는 거니까 역시 테이블로 전부 다 돼 있는 걸 말하니까 판다스 프레임이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역시 여기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받을 때 리턴이 2개 값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제 그대로 넣고 찍고요. 원 차트죠. 그렇죠? 그 레이블 스파이 2010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레전드 쓰니까 나오죠? 여기. 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롤링 윈도우 보면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를 찍고요. 그 축을 공유해서 뭘 찍어요? 처음에 주가 스파이를 쓰는데 축으로 받았어요. 그 축과 같이 해서 뭘 찍어요? 롤링 민을 찍어요. 롤링 민. 22평 롤링 민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퍼 밴드 아까 그러니까 어퍼 밴드를 찍고요. 그다음 로어 밴드를 역시 찍습니다. 다 축을 이렇게 공유하면 그 위에다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축을 공유할 때 축으로 이제 레이블을 표시할 땐 set 그다음에 언더바 x 레이블 쓰고요. y축에다 쓰면 set 언더바 y 레이블 쓰면 이렇게 데이트하고 프라이스하고 넣을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은 어퍼 레프트 해야 되니까 여기 찍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 윈도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롤링 윈도우하고 볼린저 밴드를 직접 구현해 봤는데요. 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뭐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런 설명 뭐 주식을 배워야 좀 아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투자가 핫하니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아까 설명한 대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좀 장기간 몇 달 중장기 투자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로 계속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윈도우 개념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CGL 데이터 이제 실질적인 분석 이론과 분석해서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해석 학습 목표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종하는 그래프까지 예측해서 잘 따라갔죠? 네. 좀 가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